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시장 빠르게 점검을 하고 또 오후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점검뿐만이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바로바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들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죠. 우선 우리가 타임 프랙탈과 투자 키워드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이유가 있죠. 투키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투키를 통해서는 여기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보시면요. 대응 전략 여기 3번에서 오늘 바뀐 게 있죠. 최근에 기술주, 소비주, 23년 전초부터 최근에 낙폭 과대주,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어제,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쪽, 방산 쪽 이런 쪽이 최근에 낙폭 과대주, 성장주 안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반면에 오늘도 그렇지만 중국 소비주와 필수 소비재 이쪽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가 최근에 기술주 이쪽에 베팅해놨던 어제는 아비코전자, 오늘은 큐브엔터 이러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또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가운데 이제 향후에 또 차이나 리오프닝 쪽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테마주 순환매 속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중국 모멘텀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웹툰, 웹소설 뿐만이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로봇, 스마트 팩토리, AI까지 신규로 나왔고 보안이라든지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 타임 프랙탈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종목장 흐름이죠. 그러한 가운데도 보시면요. 삼성전자, 삼성 SDI 같은 뭐 반도체, 2차전지 같은 기술주 이런 쪽도 올라오지만 최근에 드론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경영권 분쟁이나 그리고 중국 관련된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또 이런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또 DOU 상승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아랍에미레이트 쪽 중국 관련 모멘텀 즉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테마성 순환매가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에 올라왔었던 또 금융주 자익시장이 좀 나오고 있고 방어주로서 통신주 하락, 필수 소비재 하락, 그리고 뭐 데이터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테마성 순환매가 특징적으로 시장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해외 증시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죠. 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CPI 오늘 시각으로 우리나라 시각 10시 반 그러니까 미국장 시작 전에 발표하는 건데 전월에 7.1%였는데 이번에 6.5% 나오게 되면 6개월 연속 둔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이제 피크아웃 했다. 그리고 연준위원회 입에서도 2월 1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월 2일 목요일에 장 시작 전에 나오는 거죠. FOMC 결과가 나오는데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큽니다. CME 패드와치에서도 보면요. 한번 볼까요? CME 패드와치에서도 보면 지금 베이비 스텝 확률이 대략 한 77% 정도 돼요. 즉 빅 스텝이 아니라 이제는 베이비 스텝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로딩 중이네요. 다시 체크. 모든 꼭 키워요. 바로 데이터 집계가 안 되네요. 아침에 점검했을 때 지금 베이비 스텝 확률이 77% 정도고 빅 스텝 확률이 대략 나머지 한 23%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좀 나오게 되면 또 보여드릴 거고요. 아, 드디어 나왔네요. 보시면 23년 2월 1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월 2일에 나오는 거고요. 4.75, 5% 상단
25bp 인상 확률 77%, 그리고 나머지 약 23%가 빅스텝으로 확률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인플레도 피크 치고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채 10년물을 중심으로 이제 시중금리 빠지는 부분이 있고, 시중금리 빠지니까 나스닥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올라오는 쪽이고, 테슬라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관련된 종목들 강하게 올라왔고요. 미국에서도 보면 하나솔루션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어제는 퍼스트 솔라가 올라왔고 7% 올라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썬너바 에너지, 그제죠. 그제는 퍼스트 솔라가 올라왔고, 어제 미국장에서는 썬너바 에너지 같은 태양광 쪽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테슬라 올라오면서 2차전지 일부 올라오는 쪽, 이런 부분 우리나라 증시에서 미치는 시사점 체크할 수가 있겠죠. 다만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모습이 오르락 내리락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쫓아 살 필요가 없다는 것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태양광 쪽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쭉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중국 소비주 좀 밀리는 모습, 계속 1월달, 2월달은 또 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늘려나가는 거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기술주 좀 팔아가면서 여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큐브엔터 이쪽이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올 때 잘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고, 9.7%까지 올라오면서 장중에 23,3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바로 해드렸습니다. 변동성이 크죠? 0.5% 상승이고 9.7%까지 올라왔다 이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간 대응 못하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때 못 팔면 또 이렇게 윗꼬리 달고 또 빠져버려요. 또 음전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참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여튼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도 그랬고요. 아비코전자도 그랬고 큐브엔터 같이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기다리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좀 덜어내면서 차이나 리오프닝 쪽에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종목들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돌파 나오는 거 확인해야겠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 이렇게 저점 계속 깨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과거 추세 추종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은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근데 최근에는 조정이 나올 때 사가지고 기존 고점까지 올라오면 팔아야 되나, 엇박 매매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원칙은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돌파 나오는 걸 체크하겠다라고 어제도 점검을 해드렸죠.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 돌파. 그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쭉 관련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던 질문들 바로 답변 드려볼게요. 유일 아비코 큐브 올라갈 때 분할로 일단 줄여가자. 전략 종목 제외하고 AS 이 부분 계속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큐브 엔터도 지금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올라올 때 제대로 못 팔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와버리는지, 그죠? 아비코 전자도 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골이 세게 달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저희는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기술주 낙폭과 대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하나솔루션 담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하나솔루션은 만약에 하나솔루션을 담게 되면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락 나왔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차례, 어제와 오늘 환경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올라오면 풍력이 갈 수 있습니다. 풍력이 가면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전력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는 전력 설비 쪽이 갈 수 있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 최근에 대장은 재룡전기가 세우고 있는데 재룡전기가 7.6% 올라오고 재룡전기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이러한 종목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 장중 조정 이용할 때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 막 6%씩 올라오는 게 이런 게 부담스러우면 그 다음 차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묘하게 연관은 없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올라오면 방산이 항상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작년에는 태조 이방원, 즉 태양광과 방산이 함께 묶였었죠. 주도로. 그러면서 태양광 이런 쪽은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자립, 방산 쪽은 자주국방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같이 전장 발발하면서 같이 묶였는데 묘하게 싱크로율 같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방산 쪽을 본다든지 그리고 이쪽에 올라오고 있을 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못 갔었던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퓨얼셀이나 범한 퓨얼셀 이런 수소 쪽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종목 따라서는 안 돼요. 오늘 환경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강조해서 어제 오늘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체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올라오는 쪽보다는 그 다음 차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죠. 반도체도 빠져버리죠. 계속 지금은 주도 섹터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순환매장이에요. 그리고 테마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바뀌면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장입니다. 오리온. 지금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1월, 2월 달 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4분기 실적은 완전 망이에요, 이쪽은. 중국 관련된 종목은. 왜? 중국에서 셧다운 계속 나타났었잖아요. 애플도 안 좋았는데 다른 쪽은 어떨까요? 1분기 실적 좋을까요? 코로나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사는데요. 빠질 때 사더라도 제가 무조건 빠질 때마다 사다 보면 돈이 무한정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 때 사더라도 우리가 돌파나 이런 부분 확인하면서 사는 거죠. 20선 밑에 있는데 산다. 그리고 돌파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다. 이런 원칙이 접근해야지 빠지는 종목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모두 다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리온 좋아합니다. 오리온 중국 관련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빠질 때마다 계속 살 수는 없죠. 왜? 돈이 우리가 무한정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럼 언제까지 산다? 1월달, 2월달 산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팔고 이거 판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되었던 기술주로 넘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사는 거, 빠져서 사는 거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서 내일 올라오고 일주일 후에 올라가서 판다가 아니라 1월달, 2월달에 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여유 있게 지켜보고 23 밑으로 떨어졌으면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돌파 이런 부분 나왔을 때 산다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돌파. 그러면 12만 2천 원, 3천 원대가 되겠네요. 이 부분 돌파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빠지면 이제 고점 자체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는 거죠. 하락시 매수하는데 모든 종목을 다 하락시 매수할 수 있을 만큼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원칙이 또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 2월달 나눠서 차분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좀 시장 이런 순환매 변동성 나오는 것들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네요. 다행히 최근에 낙폭 과대주들 아비코든 유일이든 큐브든 좀 강하게 올라와서 그에 맞게 올라올 때 저희가 또 잘 분할 매도 사인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또 떨어지게 되면 또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관련해가지고 최근에는 기술주보다는 차이나 리오프닝 쪽 이런 쪽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DOU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DOU 강하게 올라올 때 우리가 뭐 SM을 본다든지 사실 DOU는 버블 운영을 하고 있는 쪽이고 최근에 주연형도 버블 팝 개설을 했죠. 그리고 엔소프트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던 유니버스 팬소통 플랫폼이죠. 이쪽으로 인수를 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에 또 언제든지 차익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차라리 뭐 SM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하이브나 이런 친구들이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갖는다든지 엔터 쪽에서도 계속 그 순환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주도 섹터가 나오게 되면 그 주도 섹터 1등주 사면 되고요. 1등주 못 사면 2등주 이런 종목들 사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빠른 순환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올라올 때 그 다음에 대해서 뭐 수소를 바라본다든지, 그리고 엔터 플랫폼 올라올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나 못 간 종목을 산다든지 뭐 하는 형태로 계속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